네, 반갑습니다. 논술 전문가 김법성입니다. 비판 38번째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일단 차근차근 어떤 문제든 끝까지 써보는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바로 문제로 들어가서 같이 보도록 하죠. 자,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자, 문제를 보시면 다의 셜리번 선생의 역할이 의미하는 것을 가에서 찾아 설명하고 나를 바탕으로 다에 나타난 셜리번 선생의 교육 방법에 보완해야 할 것을 논하시오. 지금 이 문제의 형태는, 이 문제는 여기 서강대 문제입니다. 서강대 문제인데 나온 지는 조금 된 문제이긴 한데 최근 이런 형태의 문제가 어디대랑 유사하냐면 중앙대랑 조금 유사합니다. 셜리번 선생의 역할이 의미하는 것을 가를 찾아서 설명하고, 그러니까 가를 통해서는 다의 셜리번 선생님의 역할을 설명하는 것, 나를 통해서는 셜리번 선생님의 어떤 교육 방법 중에서 뭔가 보완해야 될 것을 요구하는 것.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비판하세요, 평가하세요, 보완하세요는 논리적 과정이 똑같아요. 논리에 결함이 있으니까 보완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점을 찾는다라는 점에서 비판, 평가, 보완은 사고 과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차근차근 또 공부를 하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뭘 것 같아요? 지금 600자 글을 쓰는데 셜리번 선생의 역할, 셜리번 선생의 보완, 셜리번 선생님이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떻게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특징이 있고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죠? 셜리번 선생님의 역할을 중심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글을 쓰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셜리번 선생님이 뭘 했는지 한번 봅시다. 그럼 자, 다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헬렌 켈러가 겪은 우물가에서 어떤 유명한 일화가 있다. 그러니까 헬렌 켈러의 어떤 셜리번 선생님의 역할을 설명하고 셜리번 선생님이 뭔가 보완해야 될 걸 찾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셜리번 선생님이 헬렌 켈러를 교육할 때 어떻게 교육을 했으며 어떤 부분이 아쉽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겠습니다. 자, 읽어보죠. 셜리번은 한 편지에 이렇게 쓰고 있다. 우리는 펌프로 갔다. 거기서 나는 펌프질을 하며 헬렌 켈러에게 컵을 입구의 아래쪽에 대고 있도록 했다. 찬물을 길어 컵을 채웠을 때 나는 헬렌이 내민 손바닥에 월어라는 글자를 썼다. 그러니까 손바닥에 글자를 이렇게 써준 거네요. 그죠? 가르친 거지. 헬렌 켈러는 시각장애인이잖아요. 시청각 장애인이잖아. 어찌됐건 이렇게 촉각을 이용해서 글자를 가르쳐 준 겁니다. 그죠? 헬렌은 놀라움으로 갑자기 멈춰서게 했던 것 같다. 아이는 컵을 내려놓고 마치 뿌리 박은 듯 우뚝 서 있었다. 아이는 물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하였었다. 그리고 웅크리고 앉아 땅을 만지작거리며 그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다. 그리고 펌프와 울타리에서 대해서도 물었다. 그 다음에는 자기 몸을 돌이켜 내 이름을 물었다. 나는 아이에게 내 이름을 써줬다. 그리고 셜리번 선생님은 아이에 딱 맞춰서 아이에 특화된 어떤 눈높이 교육을 한 거네요. 그죠? 이 일화가 중요한 것은 그 전에 이미 셜리번이 헬렌에게 워터라는 단어를 설명해 주었다는 데 있다. 이미 뭔가 설명을 해 주었네요. 그죠? 셜리번은 머그가 담긴 용기이며 그 안에 든 것은 물이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을 헬렌이 혼동하지 않도록 이미 설명했다. 그러나 그때 헬렌이 그것은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았다. 헬렌이 뭔가 관심을 갖지 못했고 관심을 갖는 어떤 적절한 시기에 정확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했네요. 그죠? 그러나 우물가에서 차가운 감촉으로 물을 풍부하게 체험했을 때 헬렌은 비로소 현실과의 연관성을 깨달았던 것이다. 그것은 헬렌에게 새롭고도 감동적인 경험이었다. 어떤 풍부한 경험, 즉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가 딱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교육을 하네요. 그죠? 근데 셜리번 선생님의 역할은 어떤 건가요? 아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그리고 적절한 어떤 자극을 통해서 어떤 의도하는 교육을 이룬
이렇게 보시면 크게 틀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가에서 찾아서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가에서는 뭐가 나와 있는지를 봅시다. 어찌됐건 헬렌 켈러를 가르치는 설리반 선생님의 어떤 모습입니다. 가에서 그럼 가를 통해서 헬렌 켈러를 가르친 설리반 선생님의 교육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자, 설명은 이유 원인을 설명하거나 개념을 설명하거나 그죠? 아니면 그 의미를 설명하거나 정보화 시대의 학교의 모습과 학습의 형태 그리고 수업 환경을 이해하기 위한 구성주의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된다. 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논술 문제에서 이런 개념어가 나올 때는 개념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구성주의는 학습자들이 학습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스스로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정보화 시대에서 요구되는 창의적이고 자율적이고 협동적인 사람을 배양하는 적절한 학습 이론이다. 기존의 교육 패러다임에 의하면 교사의 역할은 지식 전달자, 수업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왔다. 이를 통해 교사 중심의 교육 환경이 만들어져 왔다. 그러나 구성주의 패러다임에 의하면 교사는 학습자들을 스스로가 주도적이고 자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우미의 역할을 한다. 자, 그러면 구성주의 교육 이론에 따르면 핵심은 뭐죠? 구성주의의 핵심은 교사가 어떤 주도자의 역할이 아니라 어떤 교육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와주는 어떤 보조적인 역할,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의 권위를 학습자에게 이양하며 이에 따라 학습자들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교육 과제들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를 실제 상황 속에서 해결한다. 자, 물이라고 하는 것을 막 딱 접하니까 어때? 아, 이게 물이야. 자, 인위적으로 가르치려고 할 때는 컵에 담아서 물을 따랐을 때 이게 컵이고 이게 물이야를 가르칠 때는 깨닫지 못하다가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데 손을 딱 대서 직접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을 해보니까 어때요? 이게 물이구나를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구성주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기가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구성주의 이론입니다. 그 이전에는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가치 기준이 있고 이것들을 아이가 그냥 그 틀에 딱 맞춰야 된다면 구성주의는 학생이 개별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만들어 간다라는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에 따르면 셜리반 선생님의 역할은 어떤 거죠? 도우미로서 역할이 의미하는 건 뭐죠? 도우미로서의 역할이네요. 바로 써봅시다. 그냥 셜리반 선생님의 역할은 어떤 학습의 보조자,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하죠.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체계적으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학생의 능력을 일깨우는 어떤 보조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맥락의 어떤 답을 쓴다면 큰 틀에서 문제는 없겠네요.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따라서 600자 안에 3개의 제시문이니까 뭔가 많이 쓰려고 하지 말고 제시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차근차근 풀어나간다라는 생각으로 글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나의 구성주의에 따르면 지식의 습득과 형성은 개인의 인지적 작용뿐만 아니라 학습자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의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요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보편성을 지닌 것이라는 기존의 견해와 달리 여기에서 이 지식은 개인의 개별적인 인지활동이고 동시에 특정 사회 구성원 간에 공유되는 사회적 요소를 포함한다. 구성주의, 지금 가 제시문도 그렇고 나 제시문도 그렇고 모두 다 구성주의 학습 이론에 따라서 이제 교육을 설명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구성주의는 개인이 인지작용뿐 아니라 학습자가 속해 있는 어떤 사회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뭔가 학습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자, 앞부분을 보시면 가 제시문은 개인의 인지적 작용에 포커스를 맞추어져 있다면 나 제시문은 뭐예요? 사회의 구성원 간의 어떤 상호작용이라는 요소를 통해서 구성주의, 즉 나라는 존재가 구성된다, 만들어진다라는 건데 셜리반 선생님의 교육에 따르면 사회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은
좀 빠져 있네요. 그죠? 요걸 정확히 집어 달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보편성을 지닌 것이라는 기존의 어떤 견해와 달리 지식은 개인의 개별적인 인지활동이고 동시에 특정 사회 구성원 간에 공유되는 사회적 요소를 포함한다. 이 지식 구성은 분명 개인적 성찰에 의한 사고 틀이나 지식 구조의 변화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이루어지지만 특정한 문화적, 역사적, 사회적 특성을 지닌 사회와 그 구성원이라는 배경하에서 이루어진다. 결국에는 어떤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거네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습득하는 지식은 개인의 맥락과 선수 지식 등에 따라 다르지만 각 개인들이 구성한 지식은 타인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학습된다고 볼 수 있다. 즉 학습자의 주도권과 더불어 타인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따라서 구성주의에 따르는 학습 원칙은 학습자 개인의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체험과 특정 사회에 대한 참여, 말하자면 사회 구성원의 상호작용을 통한 문화적 동화이다. 결국에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간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문화적인 어떤 동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죠? 문화적인 동화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뭐가 되는 거야?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구성주의에서는 체험학습과 더불어 학습자들의 사회적 참여와 사회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협동학습 활동이 강조된다. 자, 뭐가 빠져 있어요? 뭐가 지금 빠져 있죠? 체험학습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가 없어요? 학습자의 어떤 사회적 참여와 구성원의 상호작용이 조금 결여되어 있는 게 조금 아쉽네요. 그래서 협동학습이 빠져 있네요. 그죠? 자, 이 글을 읽을 때 출제자의 의도를 읽어봅시다. 의도를 읽어봐야 돼. 그냥 문제 푸는데 급급하지 말고 이 문제를 왜 냈는지의 의도를 이해해 보라는 뜻이에요. 지금 가와 나는 모두 다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나요? 가와 나는 모두 다 어떤 구성주의 교육 이론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죠? 자, 구성주의 교육 이론이 등장한단 말이야. 그러면 학교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낯선 어떤 구성주의 교육 이론을 학생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러면 구성주의 교육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텍스트를 읽어보면 뭐예요? 그 이전에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 견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어떤 보편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습득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뭔가 이루고 싶은 것, 만들고 싶은 것들을 찾아가는 게 어떤 구성주의 교육 이론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첫 번째 체험학습. 이 체험학습은 어디에 있어? 가에 있잖아. 가에. 그죠? 학습 보조자로서 도우미로서의 역할로서 뭘 하고 있어요? 체험학습을 하고 있잖아. 헬렌 켈러는 체험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은 지금 결여되어 있죠? 나에 따르면. 자, 보완해야 될 부분은 뭔가요? 어떤 부분이 지금 결여되어 있나요? 헬렌 켈러 교육에서. 그래서 보완해야 될 것은 여기다 좀 씁시다. 자, 보완해야 될 것. 어떤 점이 지금 부족해요? 사회적 협동학습, 사회적 관계, 맺음. 그죠? 그러니까 헬렌 켈러가 아무리 장애인이지만 그러면 장애인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혼자서는 못 살잖아. 그러면은 사회에 나가서 뭐 물건을 구매하고 친구들과 대화하고 그죠? 일을 하고 물론 어렵겠지만 돈을 벌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교육 혹은 체험 혹은 이런 어떤 상호성 등에 대한 교육이 보완되어야 한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헬렌 켈러가 아무리 장애인이라고 또 힘들다고 할지라도 혼자서 세상에 대한 어떤 지식과 정보를 습득해서 뭔가 깨달았어. 체험을 통해서 뭔가 알았어. 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협동학습이나 사회적 관계 맺음을 통해서 우리 사회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내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교육이 추가적으로 보완돼야 된다. 구체적으로 물건을 사고 학교 친구들과 대화하고 그죠?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대학이 요구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겠다. 자, 그러면은 뭐 정리를 하면요.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학생에게 학교 측 의도는 간단해요. 가나가 지금 모두 구성주의의 교육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낯선 어떤 구성주의 교육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학생이 진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나 없나 그거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낯선 개념, 낯선 이론이 나오면 이거 제가 이제 그 뒷부분에서 그 논술 천재에서 설명을 해 두었는데요. 제시문의 종류는 크게 사실을 다루는 제시문, 이론을 다루는 제시문, 상징적 제시문입니다. 지금 가와 나는 모두 구성주의 교육 이론에 대한 어떤 이론을 다루는 제시문이에요. 그래서 이론을 다루는 제시문이 나왔을 때는 이론을 내가 정확히 잘 이해하고 있고 그 이론의 내용이 셜리번 선생의 교육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정확히 내가 이해했음을 티내는 글이 눈에 띄는 글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낯선 이론이 나오면 그 이론을 내가 정확히 이해했다라는 티를 내는 글을 쓰는 것이 여러분들의 어떤 실력을 드러내는 글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궁금한 건 논법닷컴으로 질문하시고요. 1661-5143으로 전화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술천재 워크북 38강 비판 5번째 문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